다예요. 자, 여기까지 됐으니까 네. 그러면 선생님 하나만 더 좀 가르쳐 드릴게요. 그 밑에 보면 여백이 엄청 많이 나와 있지? 맞아? 자, 그 여백에다가 조금 더 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독립변수, 종속변수 요 밑에 여백에다가 8개짜리 필기를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8줄짜리 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을 표현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중심을 던져주는 거지. 야, 원이 y는 x 대칭이야. 이렇게 조건을 줘버리는 거야. 야, 원이 y는 x 대칭이야. 이렇게 줘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와, 얘를 보고 뭐라고 예측할 수 있어? 중심이 y축이 몇 콤마 몇이다? A, A, A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요. 여기에 Y는 X가 이렇게 있거든? 근데 원이 Y는 X 대칭이라는 건 원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은 항상 Y는 X 위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 얘는 중심이 A, A겠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 정리할 수 있겠네요. 뭐라고 정리해야 되겠어? 시작! x-a의 제곱 플러스 y-a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요번에는요. 원이 x축 대칭이다 라는 요런 표현을 주면 이 표현 역시 우리에게 무엇에 대한 정보를 사실 주고 있는 거다? 중심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원이 어디에 대칭이라는 것은. 자, 얘는 중심이 몇 콤마 몇이라는 얘기랑 똑같을까? A, 0 되겠죠. 그래서 예, x-a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출제자가 우리한테 야, 원이 y축 대칭이야! 이런 조건을 주면 얘는 사실 무엇에 대한 조건을 주는 거라고? 중심에 대한 조건을 주는 거다. 중심을 뭐로 가정해 놓고 풀면 되겠습니까? 0,a.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y-a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쓰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원이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다. 라고 이렇게 주면 얘는 중심이 몇 콤마 몇이라는 얘기와 똑같습니까? A, 마이너스 A와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x-a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a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이 원점 대칭이다. 이런 조건이 보여. 원점 대칭이다. 이 얘기는 중심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는 거지. 중심이 어떻다? 0,0이다 라는 의미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식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이렇게 세울 수 있겠죠. 자, 이제 원이 x는 a 대칭이다. 이런 조건이 문제 속에 보여. 얘는 중심이 몇 콤마 몇이라는 얘기랑 똑같을까? A, K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자, 요거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으므로 선생님이 좀 그림 그려놓을게요. 자, X는 A가 여기에 이렇게 있다 쳐. 그러면 와우, 요 녀석에 대해 대칭이라는 건 원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지. 요 녀석의 강점은 뭐야? X좌표는 전부 A지만 Y좌표는 뭔지 모른다야. Y좌표가 될 가능성은 너무 많아요. 뭔지 몰라. 아무거나 다 될 수 있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식은 x-a의 제곱 플러스 y-k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원이 y는 비대칭이다 라고 주어졌어요. 얘는 중심이 몇 콤마 몇이라는 얘기일까? 예, k, a 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즉 x-k의 제곱 플러스 y-a의 제곱은 r의 제곱이야.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미안해요. b구나. 네, b구나. y는 비대칭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원이 점 대칭이에요. 점 a,
비대칭이야 이런 말이 나왔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중심이 B A, B. 왜? 어떤 점 놓고 야 원이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야 라는 건 이런 식으로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냥 얘 자체가 원의 중심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므로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이렇게 식을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중심은 엄청나게 원해서 중요한 내용인데 출제자들은 중심이 3,2야라고 지금부터는 노골적으로 준다 안 준다? 절대로 안 준다. 대신 어떤 표현? 요런 표현. 어떤 표현? 위에 있는 요런 표현. 요런 표현들로 한번 꼬아가지고 중심을 나타내 준다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심을 배웠으므로 우리는 뭘 배운다? 중심 배우는 애 뭘 배울 것 같아? 반지름에 관해서 배울 거예요. 자, 또 이 표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되게 못하는데요. 여러분이 좀 기억 잘 나라고 선생님이 쪽팔린 짓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수학 문제를 푸는데 앞으로 되게 자주 보게 될 표현이에요. 원이 X축에 접한다. 원이 Y축에 접한다. 원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이런 표현 나오면 그때마다 외쳐야 돼. 반지름이라고요. 얘는 반지름에 대한 정보를 던져주고 있어. 자, 문장만 봐서는 저게 반지름이라는 게 느낌이 와 안 와? 안 오지? 근데 앞으로는 여러분은 막 흥분하면서 원이 X축에 접한다. 반지름! 원이 Y축에 접한다. 반지름! 원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반지름!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돼. 얘만 보면 흥분해서 반지름이 떠올라야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왜 반지름에 대한 정보인지 선생님이요 밑에 있는 예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를테면 중심이 3,-1인 원이 X축에 접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X축에 접한다. 반지름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볼 거예요. 중심이 3,-1이므로 오, 중심이 여기에 있구나. 자, 중심이 여기에 있는데요. 얘가 X축에 접하니까 그림이 어떤 식으로 그려지겠습니까?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중심의 좌표는 3,-1이에요. 근데 우리 이 상태에서 와우! 이 길이가 반지름이네 라고 찾아낼 수 있어? 없어? 있지. 반지름의 길이는 몇입니까? 1이에요. 1. 길이니까 1이지? 근데 이 1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이냐면 중심의 y좌표인 -1에 절대값을 붙이면 반지름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이때 반지름의 길이는 절대값 -1은 2 되는데 결국에 중심의 y좌표에 절대값 붙인 것이 반지름이 된다. 중심의 y좌표에 절대값 붙인 것이 반지름이 된다예요. 기억하세요. X축에 접하면 Y좌표에 반대가 되는 Y좌표에 절대값 붙인 것이 반지름이야. 그러면 Y축에 접하면 뭐가 되겠어? 중심의 X좌표에 절대값 붙인 것이 반지름이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이해가 될까요? 이 화이트?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원이 X축에 접해 반지름, 원이 Y축에 접해 반지름, 원이 X축 죄송해요. 좀만 짚고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해서 선생님이
내서는 안 될 톤까지 목소리를 내서 맛이 갔어요. 자,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이 엄청 강조하고 싶어하는 건 뭐야? 되게 안 보여. 근데 X축의 접해 반지름! 이거 반드시 떠올리라고. 지금 핸드폰 하는 사람들 누구냐? 덮어! 되겠습니까? 요걸 하라는 얘기야. 알겠나? 네. 자, 그래서 1번에 받아 적습니다. 원이 X축에 접한다 라고 나왔죠? 땡땡. 중심의 Y좌표에 절대값 붙인 것이 반지름 이라고 우선 적어 놓으세요. 옆에 조금 더 필기해야 되니까 글씨 너무 크게 쓰지 마시고요. 중심에 Y좌표에 절대값 붙인 것이 반지름. 중심의 Y좌표에 절대값 붙인 것이 반지름. 그럼 2번. 원이 Y축에 접한다는 너희들이 채울 수 있겠다. 뭐라고 쓸 거야? 중심에 X좌표에 절대값 붙인 것이 반지름. 그래서 이렇게 문자가 바뀌어요. X축이면 Y좌표, Y축이면 X좌표. 이렇게 바뀝니다. 자,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3번. 자, 원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는 말은 뭐냐? 우선 첫 번째 줄에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중심의 Y좌표에 절대값 붙인 것이 반지름. 중심의 Y좌표에 절대값 붙인 것이 반지름 이라고 첫 번째 줄에 적어 놓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적어 놓습니다. 동시에 중심의 X좌표에 절대값 붙인 것이 반지름. 동시에 중심의 X좌표에 절대값 붙인 것이 반지름 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X축에 접한다 라고 했어. 근데 원의 중심이 A, B일 때 우리 C가 어떻게 세워요? 자, 중심이 A, B야. 시작!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런데 X축에 접하면 어디에다 절대값 붙인 거? Y좌표에 절대값 붙인 것이 반지름이다 라고 했으므로 여긴 반지름의 제곱자리니까 뭐라고 쓰면 되겠어? B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미지수 하나가 줄어드는 거야. 이 반지름 조건 하나 때문에. 이 접한다 조건 하나 때문에.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도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인데 Y축하면 반대되는 X좌표에 절대값 붙인 것이 반지름인데 X좌표가 A지? 그러면 여기에 뭐가 와야 돼? A의 제곱이 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원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얘는 조금 상황이 더 복잡해요. 자, 요 밑에 여백이 좀 있죠? 우리는 지금부터 이 여백에 필기, 그림도 그리고 필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그림과 필기냐? 원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그림을 선생님이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은 4분면, 1, 2, 3, 4분면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겠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전제 조건으로는요. 자, A가 양수일 때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경우는 선생님 그림이 이렇게 생긴 경우겠네요 라고 나오겠지. 우리는 이때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와,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 몇. 만약에 얘가 A야.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 되겠다? A, A가 되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왜? 여기는 항상 정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조건만 가지고 이 원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요. 불러볼까? 시작! X-A의 제곱 플러스 Y-A의 제곱은 A의 제곱이다. 왜? 중심에 XY 좌표에 절대값 붙인 게 반지름인데 얘를 제곱해버렸으니까.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만 있냐? 아니에요. 이사분면으로 가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래서 X축, Y축이 이렇게 됐을 때 A를 양수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요점의 좌표는 너희들 뭐라고 잡을 것 같아? 선생님이 중심의 좌표 뭐라고 잡을 것 같아? 마이너스 A, A라고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요 원의 방정식 세웁니다. 만들어 볼까? 시작! X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A의 제곱은 A의 제곱이다. 요런 식을 만드시면 돼요. 자, 요번에는 3, 4분명 가겠습니다. 자, 원의 중심 선생님이 뭐라고 쓸 것 같아?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예요. 그러므로 원의 방정식 만들면 어떤 식이 될까? X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A의 제곱은 A의 제곱이다.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 4, 4분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원의 중심을 선생님이 뭐라고 쓸 것 같아? A, 마이너스 A. 그래서 원의 방정식 만들까? 시작!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A의 제곱은 A의 제곱이다. 라는 이런 원의 방정식이 가능해요. 되겠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우선 필기.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밑에 네모 박스 표현의 다양성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야, X축을 잘라내는 현의 길이가 최소인 원이라는 말이 나와. 이게 무슨 말이야? X축을 잘라내는 현의 길이가 최소인 원이라는 것은 현이 뭔지 알죠? 맞습니까? 자, X축이 이렇게 있었어. 원이 이렇게 X축을 잘라내는 이 현이 존재한대. 근데 이 현이 최소가 돼야 된대. 최소가 되려면 이 원이 어떻게 돼야 돼? 위로 올라가면 더 짧아지지. 와우,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더 짧아지겠네? 그래서 극단까지 가버리면 뭐가 돼? 이렇게 되지. 우린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원이 X축에 접한다라고 얘기해요. 적어 놓으십시오. X축에 접하는 원이라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거야. 자, 그러면 Y축을 잘라내는 현의 길이가 최소인 원, 이런 표현 나오면 무슨 얘기다? Y축에 접하는 원. 원이 X축, Y축 등에 접한다 라는 말 나오면 항상 뭐를 떠올린다? 반지름!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네, 다음 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문제가 네 문제가 나와 있어요. 한번 문제를 쭉 훑어보세요. 비슷한지 다른지. 문제가 전부 어때요? 비슷비슷하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심심해가지고 쓸데없이 똑같은 문제를 네 문제나 실어 놓을 리는 없겠지.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요 네 문제는 사실 거의 같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풀이 방법에 조금씩 다 차이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처음에 가장 유치하고 쉬운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을 지나고 X축, Y축에 접하는 원은 두 개가 있다. 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우선 제일 중요한 조건 뭐가 보입니까? X축, Y축에 접하는 원이 보여요. 맞아요. 그런데 이 원이 어떤 점을 지났는데 2,1 몇 사분면에 있는 점이에요? 1사분면에 있는 점이에요. 즉 여러분이 방금 전에 풀었던 녀석 중에 요 녀석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요 두 개의 조건만 보고도 와우, 얘가 1사분면에 있으니까 중심을 뭐라고 정리할 수 있다? A, A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반지름 R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다? 절대값 A라고 정리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딱 요 두 개의 조건만 가지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식 세우기 해보도록 하자. 요거 가지고 식 세우면 어떤 식이 나와? 시작! X-A의 제곱 플러스
y-a의 제곱은 a의 제곱이다. 이런 식이 나와요. 자, 이 원 위에 놀랍게도 몇 콤마 몇이 존재한다? 2,1이 존재한다 라고 했으므로 x자리에 1을 대입하고 y자리에 2를 대입해도 등식이 성립할 거예요. 자,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미지수 하나씩 하나 우리는 A값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죠. 정리하겠습니다. 4-4a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1-2a 플러스 a의 제곱은 a의 제곱이므로 요렇게 지워놨더니 a의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5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나오네요. 2차 방정식의 1 인수분해. 그래서 5, 1 마마 이랬더니 a는 1 혹은 a는 5가 나오죠. 자, 그런데 이렇게 구해놓고 봤더니 야, 이런 원이 두 개가 있어 라고 나와요. 와, 나 A 1하고 5하고 구해냈는데 원 두 개 만들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요 원 1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원의 중심은 뭐가 되겠어? 1,1. 자, 5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원의 중심은 뭐가 되겠어? 5,5예요. 그러므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답을 낼 수 있겠죠? 루트 1과 5 사이의 거리 차이는 4. 4의 제곱 16. 1과 5 사이의 거리 차이는 4. 4의 제곱 16. 그죠? 예, 이거 무슨 공식이야? 공식의 원래 개념이 뭐야? 시작! 루트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인 거야.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루트 32이므로 4 루트 2다 라고 이런 식으로 구해낼 수 있어요. 자, 현정양 지금 요 파트 앞에 개념 설명이 끝났거든요. 자, 요거 지금 필기는 해놓을지 몰라도 나중에 앞부분부터 다시 개념 보고 이 부분 또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랑 엄청 유사하지? 맞아? 똑같아 보이는데요? 또 풀어볼 거예요. 자, 3,1을 지나고 x축, y축에 접하는 원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어떤 조건? 일사분면이니까 중심이 몇 콤마 몇이겠구나? a 콤마 a겠구나. 반지름 R은 몇이겠구나? 절대값 a겠구나 라고 이렇게 필기를 하고요.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중심과 반지름 가지고 표준형의식 세우자. 시작! x-a의 제곱 플러스 y-a의 제곱은 a의 제곱이다. 그런데 이 원의 방정식이 놀랍게도 몇 콤마 몇을 지난다? 3,1을 지난다. 그러므로 x자리에 3을 대입하고 y자리에 2를 이렇게 대입을 해서 풀어볼 거예요. 9-6a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1-2a 플러스 a의 제곱은 a의 제곱이다. 이렇게 넣고 이렇게 지어지네. 그래서 결국 a의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0은 0이냐? 라는 이런 식이 나왔어요. 여기까지는 똑같죠? 여기에서부터 달라집니다. 자, 요 문제는요. 요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 그냥 인수분해가 돼서 편하게 답을 냈지. 근데 문제는 얘는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두 가지 솔루션이 존재해요. 자, 근의 공식으로 풀 수도 있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어요. 자, 선생님은요, 두 가지 다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갈라지는 첫 번째,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값 구해야 되죠? A값 구하려고 딱 봤더니 1창의 개수가 2의 배수예요. 짝수 공식 쓸 수 있겠네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해서 A는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라는 공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므로 두 원의 중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겠어? 4 플러스 루트 6, 4 플러스 루트 6이라는 중심을 가진 원 하나하고 또 어떤 원이 존재한다? 4 마이너스 루트 6, 4 마이너스 루트 6이라는 중심을 가진 원이 존재한다.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므로 루트. 자, 얘하고 얘의 거리 차이를 구해봐요. 자, 얘하고 얘의 거리 차이는 몇이야? 2루트 6. 2루트 6은 제곱하면 몇이 나옵니까? 24 나오지 않아요? 맞죠? 24. 그리고 얘하고 얘의 거리 차이도 몇이야? 2루트 6. 제곱하면 몇 나옵니까? 24 나와요. 그래서 루트 48이 나오고 얘는 몇이다? 4루트 3이다. 이렇게 근해 공식으로 그냥 풀 수도 있는데 얘가 엄청 흥미로운 건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요 개념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즉 무슨 얘기냐면요. 저게 보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이에요? 8이지. 알파 베타가 몇이에요? 10이지. 그런데 내가 구해야 되는 두 점은 알파 콤마 알파하고 베타 콤마 베타라는 원의 중심이거든. 맞나요? 그러면 결국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루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어 없어? 있지. 자, 요 녀석은 다시 루트 2배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에요. 그런데 우리요 여기에 보이는 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합과 곱만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그걸로 바꿔줄 거예요.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였어요. 자, 그래서 요식 구합니다. 좀 하얘서 안 보이니까 이쪽에 쓸게요. 얘는 루트 2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이야? 8이었지. 8, 8에 64 빼기 알파 베타가 몇이에요? 10이었죠. 그래서 10 곱하면 4하고 10 곱하면 40 이런 식으로 나와서 얘는 몇 나옵니까? 24에다가 1을 곱하니까 결국 48이 돼서 4루트 3이다 라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해 공식을 쓸 때는요 이처럼 근과 계수의 관계로 계산할 수도 있어 라는 차이점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래서 두 문제는 비슷해 보였지만 인수분해에서 풀거나 근해 공식 혹은 근계간으로 푸는 차이가 있었다. 자, 이제 우리요 세 번째 문제 유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유형 볼게요. 자, 요 세 번째 문제 유형의 가장 강력한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요. 우선 여기까지 평범하게 볼 때는 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 중심이 일사분면이니까 몇 콤마 몇이다? a 콤마 a고 반지름 절대값 r이 몇이다? a가 된다. 요걸 알아서 우리는 x-a의 제곱 플러스 y-a의 제곱은 a의 제곱이다 라는 이런 식을 쓰는 것까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문제들과 이 문제가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바로 이 녀석 3,3이에요. 어디 위에 있으니까 y는 x 위에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x축, y축에 접하는 원들은 전부 다 중심이 어디에 있어? y는 x 위에 있는 상태예요. 맞지? 예, 중심이 y는 x 위에 있거든. 이렇게 와우 중심 직선위에 3,3이 놓이는구나요. 되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 녀석 풀어보겠습니다. 3 대입하면 3-a의 제곱에 어머 그런 게 두 개가 있네? 2배는 a의 제곱이야. 그러므로 얘는 계산하면 a의 제곱이 두 개 있으니까 2a의 제곱. 자, 그리고 여기에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6a가 두 개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2a. 자, 9가 두 개가 있으니까 플러스 18은 a의 제곱이 돼서요. a의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18은 0이다 라는 요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요 녀석 딱 봤더니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얘는 어떤 강점이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와, 1사분면을 지나고 x축, y축에 접하는 원은 두 개가 있는데 x축, y축에 원이요. 이런 식으로 접하기 위해서는 원의 중심이 항상 y는 x 위에 있어요. 맞죠? 그런데 3,3을 지난데 그러면 3,3이 예를 들어 여기가 되겠지. 맞아? 얘가 3,3이 될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원은 이런 식으로